이렇게. 자. 자, 다시 들어오셨나요? 이 인스타 라방이 50분 단위로 설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50분 되면 종료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이 토론왕이라는 도구를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회의 변화가 토론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과학동화, 동아사이언스, 뭉치출판사의 토론왕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은 이해 도구를 살펴본 겁니다. 선택의 몫은 여러분이지만 선택을 할 때 제대로 된 이해가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면 그것이 오아시스의 역할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몰랐던 역량을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뭉치출판사의 토론왕을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게 활용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한 100쪽이 넘어가는 책들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이는 못 본다고 거부하시는 어머님들도 있는데 발췌독이나 쪼개고 나누어서 읽게끔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 번에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깊어진다. 그리고 읽은 거에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엄마가 적극적이라면 단 5분이라도 읽은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좀 해봤으면 더 훨씬 아이들이 깊고 다음부터는 그런 훈련으로 아이가 스스로 엄마에게 먼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엄마에게 먼저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한 번, 두 번, 몇 번 좀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러면 네가 지금 말한 것을 한 줄로, 세 줄로만 정리해봐. 아니면 뭐 문자로 요즘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자기 방식에 맞는 걸로 정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읽었으니까 독후감 써봐.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거의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질의응답도 좀 받아볼게요. 자, 질의응답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조금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90분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면 이제 종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종료 시간 내에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는 상품이라든지 이 상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어도 하셔도 되고요. 또 자녀 독서 고민, 연령도 상관없어요. 독서 고민이라든지 자, 한번 볼까요? 네. 발췌독이요. 예, 발췌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발췌라는 게 부분을 뽑아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책은 120쪽이에요. 여러분 교과서가 200쪽이 넘어가는 책 교과서가 굉장히 많아요. 1, 2학년도.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한 분량을 접근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면요. 교과서를 굉장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렵게 느낍니다. 일단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서도 단박에 배우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에 의해서 나누어서 배우더라. 그래서 200쪽도 소화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책은요. 책에 목차가 있습니다. 보통 이 토론왕은 4챕터나 5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챕터의 제목, 소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소단원의 제목에서 끌리는 제목을 하나 골라도 돼요. 목차를 보고. 그러면 두 번째 게 끌려요. 그러면 그것만 발췌해서 읽는 거예요. 이것만. 앞뒤 상관 크게 없습니다. 이런 책들은. 그리고 기승전결의 연결성이 있어도 처음에는
부분 우리가 드라마도 1편부터 쭉 보는 게 이해도는 좋고 재밌지만 가끔 3편 먼저 보다가 1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또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면 끝에 보고 요즘 넷플릭스 프로그램 좋더라고요. 끝에 보고 이거 괜찮겠네? 1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 왜 여러분 자녀에게 발제독 부분 독서 하면은 막 뭐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그거 아니고 재미있는 부분 뽑아봐도 잘 읽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한번 후루룩 훑어보는 것도 훑어 읽기도 독서예요. 앞에 서문도 보고요. 그냥 이렇게 후루룩 훑어본다고 하죠. 우리가 책을 고를 때 그것도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독서를 다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유아 때는요. 어떤 준비? 그렇죠. 지금 보통 이제 이런 도구, 이 토론함 같은 도구는요. 빠르면 7세, 8세부터 들어가요. 7,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구매하시는 층이 조금 많은데요.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초등학교 1학년이 구매했을 때는 과학 주제보다 사회 주제부터 접근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런 가족, 반려동물, 다문화 같은 거, 우리 몸속 이런 좀 쉬운 주제, 사회에 익숙한 주제부터 들어가면 이런 지구온난화와 탄소 배출권, 과학의 원리가 들어가는 주제보다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지혜롭게 40권을 샀다 만약에 그러면 쉬운 주제를 앞에다 꽂아놓고 그거부터 읽게 하시면 되고요. 유아 때 이제 이런 도구를 쓰지 못하는 7세 미만, 6세, 5세 때는요. 동화책 주로 읽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그러한 책이 있잖아요. 과학 동화든 아니면 창작 동화든 하다못해 전래 명작의 백설공주든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적인 질문 하시지 마시고요. 백설공주가 사과 먹었어? 배 먹었어? 이런 사실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사냥꾼이 왜 백설공주를 놔줬을까? 백설공주에서도 아이의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엄마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을. 엄마도 좀 이런 거 읽으면요. 엄마도 훈련이 돼요. 백설공주가 진짜 행복해졌을까?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하고 그냥 아무 형식 없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엄마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근데 엄마는 처음에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조금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라고 하죠.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그러니까 닫힌 질문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백설공주 먹은 게 사과야 배야 이러면은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한 질문만 받으면 정답만 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책을 읽어도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책에 없는 질문이에요.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놔줬어요. 근데 왜 놔준 거야? 그럼 거긴 안 나와요.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훈련, 엄마 입장에선 훈련이지만 아이 입장에선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사고가 자극되는 거고 책을 읽을 때 그러므로 저자의 의도와 이면, 행간을 읽는 아이로 발달됩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 그래서 4, 5, 6세는 근데 너무 질문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막 질문을 퍼붓는 경우가 있는데 책을 읽다 말고 아이가 거부하면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이전 엄마와의 대화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반응도 다르거든요. 엄마가 굉장히 학습적이고 또 정답성 질문을 많이 했으면 질문을 거부할 거예요. 자기가 확인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근데 엄마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많이 됐던 아이는 질문을 오히려 즐깁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대화 패턴을 조금 일상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보다 자연스러운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토론의 기반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쓸 때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당연해요. 제가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질문이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 조금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자,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아웃풋이에요. 사람은 사고 넘쳐야 나와요. 여러분,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컵에 물이 그냥 안 넘쳐요. 언제 넘쳐요? 컵에 물이 찰랑찰랑해도 안 넘쳐요. 완전히 오버히트 넘치려면 계속 부어서 그게 알아서 넘치는 때가 와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물이 그냥 안 넘쳐요. 사람이 자기 지식이 숙성이 돼서 입으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 걸 다시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끔 글로 옮겨 쓴다는 완전히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료가 차고 넘쳐야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도 무분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말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쓰는 것도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책 읽는 걸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요구하면. 그러니까 말하는 거 쓰는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책만 즐길 수 있게끔.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모니까 답답해요. 아이가 빨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넣는 대로 나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차곡차곡 넣어져서 차고 넘치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와요. 근데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아는데도 말을 안 한다. 이 어머님도 분명히 이 아이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도 안 한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지만 아이는 아직 자신감이 부족한 거고요. 이 재료가 부족한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의 의도를 알면 안 해요. 학습적이고 어떤 걸 확인하려는 의도성 질문으로 말해보라 그러고 써보라 그러고 과제로 독후감 쓰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숙성된 것도 없이. 그래서 아이가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부분을 어렵게 느끼는 표정, 태도가 있다. 그럼 거기서 딱 중단하시고 그냥 안 해도 괜찮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을 때 해. 이렇게 부담감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셔야 되고 조금 더 네가 편안하게 읽고 하고 싶을 때 해. 이렇게 가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독후감 숙제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오히려 아이에게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도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요. 자, 토론학 몇 세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연령은 초등학교가 지금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교실, 그리고 토론 토의 수업, 그리고 이제 지금 유치원에서도 많이 이런 토론 토의를 아이들 수위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연령은요, 1학년 때 마스터 연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은요, 40권이다? 3학년 때 보는 거 1학년 때 샀어요. 3학년 때 보는 게 다르고 5학년 때 보는 게 달라요. 엄마가 보는 거 달라요. 왜? 엄마의 경험치가 다르고 1학년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의 스타트 시점은 저는 1학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1학년 때는 준비운동 삼아서 접근을 하면서 2, 3, 4학년에 메인으로 보면서 5, 6학년에는 완전히 통찰력 있게 읽는 거죠. 내가 갖고 노는 거죠. 이 질문을. 그리고 여기에다 또 다른 질문을 내가 만드는 거죠. 책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한번 줄거리 읽었다고 해서 훅 다 읽었다. 이거는 책의 10% 20%도 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사주시는데 제대로 읽는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마음이 꺼림직합니다. 그죠?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이거 그냥 별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이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저도 아이 엄마지만 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님들 어떻게 자랐어요? 부모님들하고 막 대화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나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배적으로 유교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였기 때문에 과묵한 걸 좋다고 여기고요. 밥상머리에서도 대화하는 나라 아닙니다. 밥알 튀어나간다고 조용히 입 다물고 밥 먹으라고 했고요. 학교에서는 말하면 시끄럽다고 제재당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화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말이라고 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강의할 때 아이하고 대화 좀 하세요? 이러면 다 끄덕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지시하고 명령하는 걸 대화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무조건 시키는 거. 이걸 대화라고 여기는데 대화는요. 인격적으로 동일한 눈높이에서 쌍방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도 5살도 7살도 내가 인격을 맞춰주는 겁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는 거. 그게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입니다. 훈련해보세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11시 42분인데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했죠? 그럼 조금 더 질의응답 받을까요? 자, 한 가지 안내 드리면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토론을 주제로 해서 90분 동안 진행하는 거고 2주 정도 후에 라방을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는 영유아에서부터 초등 수학에 관련된 수학교육 굉장히 관심도 높으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막 머리 아파하시는 경우도 많고 어떤 어머님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포자라고 막 우시는 어머님도 봤거든요. 그 수학 교육에 대한 거를 다음 주쯤 공지 드리고 라방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많이 소식을 못 들으시고 못 들으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좀 함께 참여 더 많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한두 가지 더 좀 들여다볼게요. 질문을. 자, 그 동아 MNB에서 수학왕도 출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수학을 조금 여러 가지 상품들을 비교 설명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뭐 초1 남아 스스로는 글밥 긴 과학책을 읽지 않고 동화책만 꺼내 읽는데 과학책은 제가 읽어줘도 될까요? 글이 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글밥이 긴 과학책을 읽지 않고 동화책은 좀 어떤 종류를 읽는지 그거를 동화책은 그런 과학 동화책은 안 읽고 다른 뭐 창작이나 이런 동화책을 읽는다는 말씀이신지 글밥이 긴 거를 조금 불안해하는 거는 그림 동화 그림으로 읽는 훈련은 돼 있는데 글의 훈련 글에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스토리텔링 동화 형식은 익숙한데 정보글 비문학 장르는 또 많이 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글이 길어지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아이가 글자는 초1이니까 아직 독해와 해독 단계지 그거에 대한 맥락이나 분석 읽기가 아직 안 되는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읽고 이해하는 힘은 독해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이해와 사고로 넘어가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힘은 아직 1학년이니까 없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이런 책도 스토리텔링, 그냥 동화란 말이에요. 정보글로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직 아이가 소화력이 부족해요. 아직은 그런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때란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읽어달라고 할 때는 과학이 됐든 뭐 다른 장르가 됐든 엄마가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읽는 거는 그게 스스로 읽었을 때 재미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이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굉장히 자기의 의사표명을 했잖아요. 그 읽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읽어줄 때는 듣는 거예요. 귀는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듣는 귀는. 그쵸?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들었으니까 귀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이해력은 좋은데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약간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연령상 초1이면 아직 부족할 때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이 책 읽어주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이가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엄마들이 읽기 독립을 먼저 금방 시키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자, 공교육과 세계 흐름과 그쵸 갭이 커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과 전 세계적인 그 선도화된 나라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든 교육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교육제도도 다 선도화된 나라, 특히 지금은 미국 교육을 가져다가 재해석해서 뿌리는 나라예요. 또는 이제 직접 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고요. 북유럽 국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수입해 온 거죠. 근데 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한 50년 된 거를 수입해 온 겁니다. 이렇게 갭이 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하에서 사는데 어떡하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이 갭이 왜 크냐? 더 왜 크게 느껴지시냐? 대입제도가 수능이 객관식 평가를 하는 수능이 굉장한 역할을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뭐라고 얘기해요? 입시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세계의 변화의 바람을 못 쫓아가는 거고 아직도 주입식에 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왔어도 그러면 이럴 때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민 갈 수 없잖아요. 당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럴 땐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교육이지만 공교육에 매몰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내가 길러줘야 되는 건 따로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나라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요. 거기는 토론 문화가 학교 문화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하브루타라는 토론 문화가 있죠. 학교 문화가 아니라 그게 가정교육에서 시작된 토론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식의 교육 방식이 우리랑 다르냐. 교육열은 우리랑 비슷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육열이 유대인과 대한민국 엄마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은 학교를 전적으로 맹신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에서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공교육보다 가정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뭐가 있냐? 엄마의 무릎이 최초의 학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는 공교육의 흐름을 어떻게 엄마가 갭을 메꿔줄 수 있느냐. 엄마가 조금 열린 사고로 유연하게 깨어 있어서 변화하는 그래서 제가 화두에서 세상 미래학자의 입을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을 먼저 바라본 거예요. 그런 세상을 엄마가 자꾸 깨어 있으면 또 네이버의 IT 기사를 좀 보세요. 과학기술이 어떻게 진보되는지를 보고 있으면 엄마가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지금 뭐가 훈련돼야 되는지 보여요. 엄마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근데 우리는 보통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후루룩 뚝딱 따라하는 게 문제죠. 엄마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보여드린 장면이 여러분 스프링복의 비애라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순한 소예요. 속. 이 스프링복이 속과에 속하는 동물 아프리카 영양소인데요. 이 순하니까 초식동물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을 뜯어 먹을 때 수천 마리가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해요. 근데 소라도 성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순하게 풀을 뜯어 먹는 소도 있지만 어떤 소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뒤처지면 풀이 없으니까 자기가 막 먼저 뛰쳐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소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한두 마리 소가 이 스프링복이 괜히 스프링복이 아니라
30m까지 점핑이 가능해서 스프링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질 급한 한두 마리 소가 뛰어 앞으로 나가면 다른 소도, 다른 스프링복도 같이 마구 뛴대요. 근데 문제는 왜 뛰는지 모른대요. 그냥 마구 같이 뛰다가 절벽까지 가는데 그 질주하는 힘에 의해서 멈추지를 못하고 절벽으로 다 떨어져서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종종 발생이 된대요. 아프리카에서. 이게 바로 스프링복의 비애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스프링복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남들이 뛰니까, 남들이 학원 보내니까, 남들이 영어 학원, 남들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한다니까 그냥 그 흐름에 내 아이를 맡겨버려서 자칫 다 같이 의미도 모르는 채 질주하는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몰살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부모님이 길러서 교육에 철학이 있어야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거기서 못 미치는 것을 내가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학동화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하는데 세계명작이나 창작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는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지식정보도서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근데 얘는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거든요. 창작은 아이의 창의성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고 명작은 드라마틱한 그러한 사건 위주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요. 정보도서가 많이 익숙치 않은 거일 수도 있고 그 정보도서가 조금 딱딱한 것들은 아이가 지금 버거워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학할 때는 또 질문도 미리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 엄마는 아이에게 퍼스트 멘토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이 퍼스트 멘토, 유대인도 엄마의 무릎이 최초의 학교라고 말했듯이 이 퍼스트 멘토 사실은 한 번에 끝나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 영향이라는 건 좋은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겠죠. 죽어서까지. 예, 저희 친정엄마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저희 외할머니죠. 이렇게 저희 외할머니 진즉 돌아가셨는데도 엄마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퍼스트 멘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영원한 멘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의 교육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